인스타그램 100만 팔로워를 자랑하는 한 프랑스 여기자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조화로움과 한글의 위대함을 포스팅하며 한국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인보다 한국 문화에 열정을 보이는 이 프랑스 여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오늘의 훈훈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부아의 프랑스에서 온 열정 넘치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음식을 탐험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말하자면 미식가 기자죠.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업로드해왔는데 운 좋게 100만 팔로워를 얻게 되어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단순히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 속에 담긴 역사,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 저의 진짜 목적입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평범했어요. 프랑스 보르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저를 처음으로 음식의 세계로 이끈 건 바로 어머니의 주방이었죠. 어머니는 매일 저녁마다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각 나라의 고유한 명절과 문화에도 빠져들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추석이라는 한국의 대명절에 대해 들으면서였어요. 한국에서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정말로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친구들은 모두 의아해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다. 한국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서울의 전통 시장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한 할머니가 전을 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얇게 썬 재료에 밀가루와 계란을 묻혀 부쳐내는 그 과정이 너무도 단순해 보이면서도 마법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나도 이 전이라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프랑스에서도 얇은 반죽을 붙여서 만든 크레페나 갈레트 같은 음식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전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으로 그 조리 방식과 맛의 다양성에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끼게 해준 남대문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상인들의 활기와 각종 재료가 풍기는 향에 정신이 바빠졌죠.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 고기들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부쳐지고 있는 전들이 보였습니다. 각종 해산물, 고기, 채소들을 얇게 썰어 계란 반죽을 입혀 기름에 부쳐내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문득 저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재료인 새우와 아스파라거스로 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새우는 이미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였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전혀 한국 전통 재료가 아니었으니 전을 만들기엔 독특한 시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새우와 아스파라거스를 구입한 후 작은 포장마차에서 전을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본 덕에 숙소로 돌아와 저만의 아스파라거스 새우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시장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찾느라 한참 시간이 걸려서 너무 배고팠어요. 얼른 호텔로 돌아와 작은 주방에서 직접 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을 만들다 보니 재밌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스파라거스가 워낙 길쭉하고 얇아서
전을 붙이면서 자꾸 팬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녔던 거예요. 전통 전과는 다르게 아스파라거스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었기에 한국전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죠. 아스파라거스가 자꾸 움직이자 저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 위치를 조정하면서 계속 붙여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스파라거스와 새우를 잘 고정시키고 계란과 밀가루 반죽을 적절히 더해가며 완성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스파라거스 전이지만 전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이었죠. 전을 접시에 담고 맛을 봤을 때 고소한 계란과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새우의 짭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한국 전통 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만의 새로운 전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이거 나쁘지 않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럽게 전을 먹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전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메뉴지만 제가 좋아하는 재료로 만든 전이니만큼 그 맛은 각별했습니다. 밀가루와 계란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전이란 그 어떤 음식보다도 창의적인 요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전을 부치고 그 전을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공동체적인 의미를 느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문화였던 거죠. 전을 부치며 느꼈던 작은 좌충우돌도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음식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 여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음식이 아니라 문자에서 시작될 줄은 말이죠. 서울의 어느 오후, 저는 삼청동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맛있는 디저트와 한 잔의 커피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려던 그때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영어는 능숙하고 한국어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여서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라니까.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한 문자라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친구에게 열정적으로 한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음식이 아닌 한글이라는 주제로 과학적이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해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말씀하신 한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도 될까요? 그녀는 약간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물론이죠. 저는 수민이라고 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학생이에요. 그녀는 국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수민, 그리고 한글에 대해 굉장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죠.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정말 독창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수민은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들고 펜으로 몇 가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봐요. 한글의 자음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떴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미음은 입모양을 닮았죠.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이렇게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문자는 한글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냥 발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자 그 자체가 사람과 자연, 우주를 나타낸다는 거네요. 나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서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배우기 쉬우면서도 구조는 매우 논리적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실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AI도 한글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은 음소 문자라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거든요. AI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한글의 장점 덕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서도 인식이 뛰어난 문자라니.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문자가 최신 기술에서도 그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더 알아보고 배우기로요.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어와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는 성별에 따라 명사가 달라지고 문법 규칙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프랑스어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매료시킨 이유였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곧장 챗GPT를 켰습니다. 과연 AI와 한글로 대화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AI와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AI가 한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치고 말았습니다. 이거다. 프랑스에서도 인공지능은 큰 이슈지만 한글과 AI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한글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현대적인 기술과도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진정한 미래의 문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더 널리 알려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문자를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전 세계에 한글의 매력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기로요. 저는 그날 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국어 학습 사이트들을 뒤지며 한글을 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궁금증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한글랩에서 AI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예약을 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체험 구역으로 들어가니 저를 맞이한 건 챗GPT 한국어 버전과의 대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AI와 한글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좋아, 한번 해보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AI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보르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당신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니 기대돼요. AI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한글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AI의 능력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능력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한국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로워요. AI도 한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AI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한글은 매우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처리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글로 대화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AI마저도 한글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 이건 그저 문자가 가진 힘 이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만든 이 문자가 21세기 AI 시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들보다도 한글이 더 처리하기 쉬운 건가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AI가 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는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언어 분석과 음성 인식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특히 한국어는 성조나 복잡한 어형 변화가 적어서 AI가 처리하기 훨씬 간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럴 수가 저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였다는 건 말이죠.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미래 기술과 손쉽게 결합할 수 있는 문자였고, 이는 세계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랩을 떠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글과 AI의 결합을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이 경험을 프랑스와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 그 마음을 이제 전 세계가 이해하고 공감할 시간이 온 것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글을 더 깊이 배우고 그 진가를 더 널리 알리리라고 말이죠. 이 작은 문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강남에서 열리는 AI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의 주제는 AI와 언어 인식이었는데 특히 AI가 여러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가장 잘 인지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그중 하나로 소개될 것이라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점, 그리고 AI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한글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컨퍼런스장은 IT 업계 종사자들과 AI 연구자들로 가득 찼고 발표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은 유명한 미국의 AI 연구원이었는데 그가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제는 AI가 처리하는 언어의 난이도와 효율성이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과연 AI가 한글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을까? 그 연구원은 먼저 AI가 여러 언어를 처리할 때 겪는 난이도와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언어는 중국어였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한 언어로 AI가 이 성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한자 자체가 수많은 글자와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AI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어는 성별에 따른 명사 변화와 복잡한 문법 구조로 인해 AI가 문장을 해석할 때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런데 그가 한글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전혀 다른 톤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어와 한글은 AI가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단순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AI가 텍스트와 음성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또한 한글은 자모음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음성 인식에서도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연구원은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AI에게 여러 언어로 된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먼저 중국어로 된 문장을 읽자. AI는 성조를 인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며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였습니다. AI는 프랑스어 문장을 처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일부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문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된 문장이 입력되는 순간 AI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문장을 완벽하게 처리했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모습을 보였죠. 마치 한글을 입력하자마자 AI가 이건 쉽지 하고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시연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AI가 한글을 얼마나 잘 인지하는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역시 내가 느꼈던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어. AI가 한국어로 된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 문자가 아니라 21세기 AI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는 문자라는 사실을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연구원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들보다 AI에서 더 잘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AI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매우 독특한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글자의 형태가 간단하면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또한 성조나 복잡한 문법 규칙이 없어서 AI가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음성을 인식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이 경험을 수민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AI 시대에도 그 가치를 발휘하는 문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민과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그 분위기가 한글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수민을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엘렌,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한글과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이 배우고 사랑해준 게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수미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엘렌, 한글을 배워보니 어때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계속 공부할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사실 한글이 그냥 언어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처음엔 그저 한국어를 배우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한글은 그 안에 철학과 과학,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까지 담겨 있더라고. 세종대왕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야. 우리는 카페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더 쉽게 배울 수 있을지,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수민과 나누는 대화는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글이 제게 단순히 공부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미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민과의 마지막 만남을 마치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의 음식 탐험, AI와의 대화에서 느낀 한글의 강력함, 그리고 수민과의 소중한 우정. 이 모든 것이 제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프랑스에 도착한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기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글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죠. 그래서 저는 바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운영하던 SNS 계정에 한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프랑스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프랑스에서
한글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전하고 이 아름다운 언어와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다짐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